일단 눌러보도록 하겠는데, 이 녹화는 다시 활용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방송에서만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일단 제가 녹화를 눌러봤습니다. 저도 이걸 녹화해서 나중에 어플에 그대로 옮겨놨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그 방송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카메라로 하지 않고요. 캠코더 뭐지? 우리 화상 채팅할 때 이렇게 쓰는 거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모니터 상에 나타나는 그 화면을 그대로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얼굴도 모니터 상에 띄워놓고 선생님들께서 보여지는 화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와 함께 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편합니다만은 단점이 녹화가 조금 문제가 있고, 뭐 녹화 문제 외에는, 그리고 이제 실기를 할 때는 지금 상태가 별로 불편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혼자 하는 데는 참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비디오 카메라가 있을 때는 누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막상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공간에서 혼자 하기 때문에 좀 생뚱맞아요. 혼자서, 아무도 없는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기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많은 협조, 그 다음에 호응,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모발이 탄력이 없는 이유를 한번 볼까요? 모발이 왜 탄력이 없을까요? 자, 위에 그림을 보면, 근데 이 내용은 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뭐 뻔한 내용인데, 모발이 탄력이 없는 것은 이제 피부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그래프가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성의 그 성장기로 보면은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30대 이후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그러한 여성 그 호르몬이 그 모발에도 그대로 그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이제 모발의 굵기도 30대 기점으로 가늘어지기 때문에 남성과 비교하면 가는 모발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이런 것도 고객과의 이제 이런 그 상담, 고객의 고민을 우리는 헤어 전문가로서 좀 풀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아는 거하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요즘 머리에 힘도 없고 그래. 그러면 그 여자의 머리는 그 이런 나이 먹으면서 호르몬이 감소하고 그런 원인 때문에 남자에 비해서 좀 가늘어지는 경향이 큽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일 아래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어린아이들 곱슬은 그다지 많이 못 보죠. 잘하셨어요. 어린아이들 곱슬보다 나이 먹을수록 곱슬이 많죠. 물론 그 이유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왜 그런 거죠? 결국은 그 모공의 문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피부가 탄력 있고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동그래요. 모공이 동그란데 피부가 처지고 그러면요, 이 모낭을 감싸고 있는 이 환경적인 부분이 찌그러집니다. 찌그러지면서 우리 머리가 이렇게 우리가 만지면 딱딱하고 굉장히 강도를 갖지만 모낭에서 나올 때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부드럽고, 그 다음에 그 구멍에서 나올 때 우리가 떡 뽑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떡 뽑는데 구멍이 동그라면 예쁜 떡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틀어진 떡이 나오겠죠. 틀어진 떡. 우리 거기 화장실 생각해도 됩니다. 화장실 생각하면 어떨 땐 예쁘게 나오는데 어떨 땐 안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곱슬이 나타나면서 이제 머리가 휘게 되고 젊었을 때 머리에 생머리가 왠지 곱슬 부시하게 되고 이제 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식사 또 같이 하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자, 그 다음에 건조하는 이유를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보내주니까 좀 분위기가 살아있네요. 어디까지나 우리 지금 스터디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못 봐서 그렇지 저의 얼굴만 일방적으로 가끔씩 보여지나요? 그렇죠. 모근의 노화에 의해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의 그 받아들여지는 생각을 우리 양은경 선생님처럼 이렇게 올려주시면 결국 이제 피부의 노화죠. 피부가 노화되니까 어린 젊은 사람들은 둥그런 그런 원의 형태를 원 속에서 그런 틀 속에서 머리가 빠져나온다면 나이를 먹을수록은 그 둥그런 틀이 틀어지면서 곱게 나오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머리가 휘게 되고 그러니까 단면 여기 보면 이제 단면도 있는데 이 단면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단면.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상담에 있어서도 고객의 문제, 고민을 해결해 주면 얼마나 신뢰가 높겠습니까? 결국은 전문가를 찾는 이유는 신뢰감 때문에 찾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문가, 우리가 의사의 말을 다 믿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 유명한 일본의 그 의사도 자기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50% 이상의 오진율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2명 중에 1명을 만족시켜주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자, 퍼펙트 할 수는 없죠. 자, 건조되는 이제 모발이 빠시하고 이제 건조하는 이유는 빵빵한 피부와 탄력 있는 모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대까지 피부와 마찬가지로 모발도 떨어지게 된다. 여기서 매끄럽지 않네요, 번역이. 이제 우리가 모발이 여러 가지 이제 드라이나 펌이나 염색을 하면서 이제 큐티클이 제대로 닫히지 않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하는 요인이 되죠. 결국은 모발이 부시지 않은 것은 결국은 수분량이 감소된 겁니다. 어딘가에도 나왔는데 우리 3세 영아는 80% 정도의 수분을 갖고 있고 이제 저 같은 나이 돼버리면 79%가 아니고 50% 이하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50% 이하로 떨어진. 물론 저는 아직 50%는 더 남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노인 연령이 이제 아주 많으신 분들은 수분이 80%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니 5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요. 결국은 머리가 부시시하고 그런 것은 모발의 어떤 큐티클이 결국은 제대로 닫히지 못하는 건데 제대로 닫히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어떤 결과적으로 이제 중년 여성들에 대한 그 가장 고민거리가 뭐냐면 머리에 탄력이 없고 탄력은 여성 호르몬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머리가 건조해지고 빨리 건조해지는 건 손상의 원인인데 그거는 피부와 마찬가지로 수분 함유량이 떨어지는 건데 또 그 떨어지는 주된 원인이 또 모발 손상이 가중시키죠. 큐티클이 제대로 닫히지 못하면서 수분 건조가 빨리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젊어서는 생머리였는데 나이 먹을수록 머리가 자꾸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거는 발육 환경에 있어서의 그 모공의 피부의 문제다. 머리가 빠져나오면서 틀어진 단면 때문에 머리가 곱게 나오지 못한다. 원형으로 나오지 못한다. 뭐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건강한 모발의 모세포 죄송합니다. 여기는 좀 길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이렇게 좀 표시 좀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제가 간략하게 선생님들 이런 긴 글들은 좀 보시고요. 이 내용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줄치면서 주요 부분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양 부족으로 가는 모발이 자라난다. 여기 보면 어떤 단백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 그 외에는 제가 특별히 지식을 크게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한번 선생님께서 읽어보시고,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가 좀 상세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기 쪽으로 이제 뒤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너무 조용하다. 자, 거칠고 광택이 나지 않는 모발. 자, 이 고객에 대해서 아마 이 작업하는 과정을 아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읽어보시고, 여기는 근데 선생님들은 우리가 드라이 할 때 이런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제 광택을 내는 것으로 오일 타입의 그런 제품을 쓰나 봐요. 우리 드라이 할 때 뭐 제품 바르면 오히려 스프레이 외에는 뭐 에센스 정도는 우리가 바르는데, 선생님들 뭐 바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오일 타입의 뭘 바른 것 같습니다. 드라이의 열을 보호하고 촉감을 좋게 한다. 무거운 느낌의 오일 같으면은 이제 볼륨 잡기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냥 읽어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에센스 바를 때는 건조된 상태에서 바르지 않고 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바름으로 해서 고루 도포될 수 있도록. 선생님 어떻게 열보호 에센스, 우리가 드라이 한다고 특별히 열보호 에센스를 막 쓰지는 않는데, 물론 에센스 자체가 열보호를 해줄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일 성분은 열을 더 가중시킬 수도 있겠고, 적당한 또 열을 가중시키면 오히려 드라이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여러가지, 또 과중되면 오히려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은 자, 제가 이제 이 페이지를 번역을 하면서 뭐 이런 기술적인 드라이를 어떻게 한다, 그런 게 있나요? 드라이 할 때 쓰는 크림 타입, 뭐 드라이 용도로 쓰는 그 따로운 제품이, 좋은 제품이 있으면 서로 공유해서 좀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지금 드라이 하는 그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제가 단톡에 잠깐 올렸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프레드라이, 그 다음에 이제 스켈톤 브러쉬를 이용한다는 거, 제 느낌상 이런 걸로 한 50% 드라이를 기본 드라이를 잡는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드라이 한다 그러면 바로 슬라이스 해서 바로 드라이 들어가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기본 프레 드라이 과정에서 한 50% 정도 끝내놓고 메인 드라이를 한 50% 정도 한다, 이런 느낌. 뭐 퍼센트는 꼭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